저는 오늘날 대한민국 골목길의 상징이었던 동네 떡집들이 왜 거대한 몰락의 소용돌이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지 그 내막을 깊이 추적해보려 합니다. 한때 골목 어귀마다 고소한 김을 내뿜으며 마을의 잔치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던 방앗간들이 이제는 하나둘 셔터를 굳게 내리고 있습니다. 통계가 말해주는 현실은 참혹한데 불과 5년이라는 짧은 세월 동안 우리 곁을 지키던 700곳 이상의 소중한 떡집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2024년 기준 전국 떡 제조업체 수는 약 1,500곳으로 2019년 200여 곳과 비교하면 업종 전체가 소멸의 위기에 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게 몇 곳이 문을 닫는 수준을 넘어 우리 공동체의 정을 나누던 문화적 거점이 무너지고 있다는 상징적인 신호이기도 합니다. 2024년 한 해에만 자영업 폐업자 수가 역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떡집의 몰락은 자영업 생태계의 붕괴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떡집은 아이가 태어나면 100일 떡을 맞추고 부모님의 환갑에는 정성스러운 떡 케이크를 준비하며 우리 삶의 모든 경조사를 함께 해온 공간이었습니다. 이웃과 인사를 나누며 붉은 팥시루 떡을 돌리던 정겨운 풍경들은 이제 기억 속의 파편이 되어 우리 일상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살펴본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데 임대료가 비싼 역세권 상가에서 떡집은 이미 멸종 위기종이 되었습니다. 30년 혹은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 자리를 지켜온 노포 장인들조차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며 고통스러운 폐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사장님들은 대부분 60대에서 70대의 고령층으로 평생을 떡 하나에만 매진해 왔기에 가게를 닫은 후의 생계조차 막막한 실정입니다. 자녀들에게 가업을 물려주고 싶어도 육체적으로 고된 작업 환경과 불투명한 수익 구조를 보며 차마 권하지 못하는 것이 부모의 아픈 마음입니다. 기술 전수의 맥이 끊기고 전통의 맛이 사라지는 이중고 속에서 동네 떡집의 몰락은 우리 사회의 경조사 문화 변화를 가장 적나라하게 투영합니다. 저는 이 위기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국세청과 통계청의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며 현상 이면에 숨겨진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수치로 확인한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는데 100대 생활업종 중 떡집의 5년 생존율은 고작 40% 수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즉 10곳의 떡집이 새로 문을 열어도 그중 6곳은 5년이라는 세월을 견디지 못하고 도태되는 것이 오늘날 자영업의 냉혹한 법칙입니다. 이러한 쇠락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떡집 매출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던 대량 행사 주문인 BEB 수요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 하객들에게 답례로 돌리던 떡 상자와 패백실에 정성껏 올리던 전통 떡들이 이제는 현대적인 결혼식 풍경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2024년 들어 혼인 건수가 소폭 반등하긴 했으나 10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절반 수준에 불과해 떡집의 매출 회복을 기대하기엔 역부족입니다. 결국 전통을 고수하던 방식이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충돌하면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동네 떡집들은 생존을 위한 마지막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개인 소비자들마저 등을 돌리게 만든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눈에 띄게 비싸진 떡의 가격과 그에 비해 낮아진 가성비입니다. 이제 동네 떡집에서 송편 한 팩을 사려 해도 10,000원이 훌쩍 넘는 금액은 평범한 서민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같은 가격이라면 사람들은 떡 대신 세련된 카페의 조각 케이크나 편의점의 다양하고 저렴한 디저트를 선택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들도 할 말은 있는데 최근 몇 년 사이 쌀값은 물론이고 팥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아올라 원가 압박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산 팥 가격은 수입산보다 서너 배나 비싸지만 맛을 위해 이를 고집하다 보니 떡 한 근의 마진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사장님들의 고충을 알 리 없기에 단순히 떡이 빵보다 비싸고 맛은 예전만 못하다는 인식의 괴리만 깊어질 뿐입니다. 실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이들이 가격 대비 만족도가 낮다는 점을 떡을 자주 사 먹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위기를 느낀 젊은 창업자들은 MZ세대를 공략하기 위해 소위 인스타그램 감성 마케팅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들고 시장에 과감히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을 퇴직하고 떡집을 차린 박 씨는 세련된 영어 상호와 카페 같은 인테리어에 1억 원이 넘는 거금을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초기에는 화려한 포장과 감각적인 진열 덕분에 사진을 찍으러 오는 손님들로 붐비며 성공하는 듯 보였으나 그 열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한 번 방문한 손님들이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는 점이었는데, 이는 떡의 맛이 특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냉정한 분석입니다. 온라인 리뷰에는 예쁜 쓰레기라는 혹평까지 올라오며 겉모습만 화려하고 본질인 맛이 뒷받침되지 않는 가게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박 씨는 결국 빚만 남긴 채 1년 만에 폐업을 결정했고, 이는 본질 없는 마케팅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우리 시대의 뼈아픈 사례입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더 이상 예쁜 포장지에 속지 않으며 수많은 경험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상품의 가치를 매우 냉정하게 판단하고 선택합니다. 떡집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변화도 중요하지만 결국 음식이 가져야 할 기본인 맛이라는 본질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역설이 발생하는데, 동네 떡집은 줄줄이 망해가지만 떡을 소재로 한 디저트 시장은 오히려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주요 편의점들은 찹쌀떡 아이스크림이나 인절미 크림떡 같은 현대적인 제품들을 출시하며 1인 가구 소비자들의 지갑을 성공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의점 제품들은 이 영원대의 저렴한 가격과 혼자 먹기 적당한 소량 포장을 무기로 전통 떡집이 놓친 틈새 시장을 완벽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옛날 간식을 즐기는 젊은 층을 일컫는 할메니얼 트렌드가 유행하며 약과와 양갱이 가장 힙한 아이템으로 재탄생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결코 죽은 것이 아니라 이동했을 뿐이며 소비자들의 변화된 소비 방식을 읽어내지 못한 전통적인 공급자들만이 냉혹하게 낙오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의 위기와 대조적으로 해외에서는 한국의 전통떡이 매력적인 K-디저트로 주목받으며 새로운 한류의 주역으로 당당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식품점인 트레이더조에서는 한국식 냉동 김밥 250만 개가 출시 한 달 만에 전량 품절되는 전무후무한 대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김밥의 인기는 자연스럽게 떡볶이와 떡류 제품으로 이어졌으며 쌀 가공식품의 미국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5%가 넘는 경이로운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플랫폼 틱톡에서는 꿀떡 시리얼이라는 독특한 레시피가 화제가 되었는데, 해외 인플루언서들은 떡의 쫀득한 식감을 버블티에 비유하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평범했던 동네 떡집의 꿀떡이 바다 건너 외국인들에게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신선하고 건강한 디저트로 재해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데, 시장이 완전히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소비 방식이 이동했음을 의미합니다. 편의점 디저트나 수출용 제품들이 승승장구하는 비결은 결국 언제 어디서나 쉽게 살 수 있는 뛰어난 접근성과 부담 없는 가격에 있었습니다. 반면 동네 떡집들은 여전히 소비자가 직접 찾아와야 하고 한꺼번에 많은 양을 사야 하는 과거의 판매 방식을 고수하며 스스로 문턱을 높여왔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깨닫고 변화를 시도한 떡집들은 1인 가구 비중이 3분의 1을 넘어선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과감한 소포장 전략을 도입했습니다. 과거처럼 근 단위나 판 단위로 파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낮게 포장을 시작하여 구매의 심리적 저항선을 낮춘 것입니다. 방송에도 소개된 한 성공 사례를 보면 폐업 직전의 가게에 사장님의 딸이 합류하여 소포장과 감각적인 디자인을 입히자 매출이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인 떡의 형태는 유지하되 보자기와 생화 등을 활용한 현대적인 패키징을 선보인 결과 이 가게의 연매출은 2년 만에 무려 15배나 수직 상승했습니다. 또 다른 생존 전략은 떡을 명절 음식이 아닌 일상적인 디저트로 변모시키기 위해 커피와 같은 음료와의 조화를 적극적으로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쑥떡에 에스프레소를 곁들이거나 흑임자 떡과 라떼를 세트로 구성하는 등 떡도 충분히 세련된 카페 디저트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일부 발빠른 사장님들은 아예 매장 내부에 커피 머신을 들여놓고 떡 카페 형태로 업종을 전환하며 젊은 고객층의 발길을 다시 되돌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돌파구는 지역 상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온라인 택배 판매인데, 이는 동네 작은 가게가 전국을 무대로 장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떡은 유통기한이 짧아 배송이 까다롭지만 성공한 떡집들은 급속 냉동 기술과 진공 포장 시스템에 과감히 투자하여 품질 유지 문제를 해결해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주문 다음 날이면 갓 만든 것 같은 쫄깃한 떡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상권에 묶여있던 동네 떡집의 한계는 비로소 무너졌습니다. 결국 살아남은 이들은 단순히 행사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장사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고객을 찾아 나서고 팬덤을 구축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정기 구독을 신청하는 충성 고객층을 확보한 떡집들은
이제 경기 불황이나 경조사 감소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네 떡집의 몰락에서 얻어야 할 첫 번째 뼈아픈 교훈은 과거의 추억만으로는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다들 떡을 먹었다거나 우리 방식이 전통이다라는 사장님의 자부심은 안타깝게도 소비자들의 지갑을 여는 실질적인 구매 동기가 되지 못합니다. 현대의 소비자들이 떡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기준은 지금 내 입에 맞는 감각적인 맛과 바쁜 일상에 어울리는 편의성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장인 정신은 결국 시장에서의 도태라는 혹독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혼식이 줄어들고 돌잔치 풍경이 바뀌는 사회적 흐름은 개별 떡집 사장님의 잘못이 아니지만 그 변화에 발맞추지 않는 것은 사장님의 선택입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는 가게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단순히 매출 감소가 아니라 삶의 터전이 사라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지 말아야 하는데 인스타그램 마케팅에만 치중했다가 망한 사례처럼 떡집의 본질은 결국 맛에 있습니다. 화려한 포장지와 감각적인 인테리어로 손님의 눈을 즐겁게 할 수는 있지만 본질적인 맛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재방문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냉정한 생존 법칙은 비단 떡집뿐만 아니라 은퇴 후 자영업을 꿈꾸거나 이미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격언입니다. 내가 팔고 싶은 제품이 아니라 고객이 진정으로 사고 싶은 가치를 팔아야 하며 공급자의 편의가 아닌 수요자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동네 떡집의 몰락은 우리 사회의 경조사 문화가 어떻게 파편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전통이 어떤 위기에 처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현상입니다. 최근 유행하는 할메니얼 트렌드는 젊은 세대가 옛날 간식을 즐기는 현상을 일컫는데 이는 전통 음식이 가진 새로운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노래, 밤양갱이 차트 1위를 휩쓸며 양갱 판매량이 급증하고 약과를 사기 위해 약게팅을 벌이는 모습은 전통의 힙한 재탄생을 의미합니다. 전통 디저트가 MZ세대에게 가장 매력적인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음에도 왜 동네 떡집들은 이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했는지 자성해봐야 합니다. 소비자들의 맛에 대한 기대치는 이미 백화점 떡이나 온라인 프리미엄 브랜드 떡을 기준으로 높아져 있으며 동네 떡집은 이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의 소비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실시간으로 수만 명에게 공유하며 한 번의 실망스러운 맛은 곧바로 브랜드의 위기로 직결됩니다. 전통 음식의 가치를 계승하면서도 이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균형 잡힌 시각만이 떡이라는 음식을 미래로 연결하는 가교가 될 것입니다. 60대와 70대 사장님들의 숙련된 기술이 자녀 세대의 디지털 마케팅 감각과 결합했을 때 떡집은 비로소 무너지는 골목을 벗어나 도약할 수 있습니다. 상권이라는 좁은 울타리에 갇혀있던 동네 떡집이 온라인을 통해 전국의 고객과 소통하기 시작할 때 전통은 비로소 강력한 비즈니스가 됩니다. 저는 이제 이 긴 추적의 끝에서 떡집의 몰락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K-디저트 시장으로 진화하는 과정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동네 떡집의 몰락을 한 시대의 종말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생존을 향한 혹독한 체질 개선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전통은 박물관에 박제되어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대중의 식탁 위에서 소비될 때 비로소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폐업자 100만 명이라는 숫자는 떡집 사장님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자영업자에게 던지는 엄중한 경고와도 같습니다. 비단 떡집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세탁소, 문구점 등 수많은 골목 상권이 변화의 파고 앞에서 거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기술 전수가 끊기고 생계가 막막해지는 이중고 속에서도 누군가는 소포장과 온라인 판매라는 새로운 무기를 들고 절망의 끝에서 반전을 이뤄냈습니다. 성공한 이들의 공통점은 단순히 열심히 일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무엇에 불편을 느끼고 무엇에 열광하는지를 끊임없이 연구했다는 점입니다. 1인 가구가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시대에 과거의 대량 주문 방식에만 매달리는 것은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일과 다름없습니다. 이제 떡집은 동네 사람만 상대하는 장사가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인과 소통하는 글로벌 K-디저트 비즈니스로 진화해야 합니다. 본질인 맛을 지키는 장인 정신에 현대적인 마케팅 감각이 결합할 때 우리 전통 음식은 비로소 세상 어디에도 없는 독보적인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분들이나 현재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떡집의 사례는 생생한 경영 교본이 될 것입니다. 한국 음식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해외 시장의 열풍은
우리에게 아직 수많은 기회가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희망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소비자는 더 이상 가격이 싸다고 지갑을 열지 않으며 자신이 지불한 금액 이상의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는 곳에만 기꺼이 줄을 서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고통스럽지만 그 변화를 기회로 삼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는 냉정한 진리를 우리는 오늘 동네 떡집의 몰락을 통해 배웠습니다. 전통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현대인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지혜가 절실한 지금, 여러분의 선택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동네에서 최근 셔터를 내린 가게가 있다면, 혹은 그 빈자리를 대신해 들어선 새로운 공간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생생한 제보와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은 저희가 자영업의 진짜 현실을 파헤치고 분석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떡집만큼이나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또 다른 동네 업종의 충격적인 실상과 그 이면의 구조적 결함들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뉴스에서는 다루지 않는, 오직 현장에서만 들을 수 있는 자영업자분들의 눈물과 희망의 기록을 저희 채널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자영업의 현실에 대해 더 깊이 있는 분석과 인사이트를 계속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네 떡집의 몰락을 통해 본 우리 시대 자영업의 초상, 긴 시간 함께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